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양반전 본문 들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양반전의 본문 내용을 선생님과 함께 설명으로 살펴보고, 그리고 중심 내용을 우리가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양반전 전체를 통해서 풍자의 원리 계속 우리가 또 살펴보고, 또 이렇게 배운 풍자의 원리를 가지고 우리 생각이나 우리의 경험을 풍자를 통해서 사용하는 방법을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자, 양반전을 쓰신 박지원은 조선 후기의 실학자입니다. 호는 연암, 아주 유명한 연암 박지원 하면 아주 유명한 인물이죠. 조선 후기에 살았고 양반계층의 공리공론, 아주 공허한 이론을 비판하는 한편 자유롭고 기발한 문체의 한문소설을 여럿 남겼습니다. 이 박지원의 아주 유명한 그 작품으로는 열하일기가 있고요. 연암집 등이 있습니다. 열하일기, 연암집 두 책 이름 정도는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이 먼저 양반전은 한문소설이에요. 한문으로 쓰인 소설이고, 그리고 분량이 굉장히 짧아요. 그리고 여러 번 이야기한 것처럼 풍자를 담고 있습니다. 소설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 소설에 나온 것과 같은 일이 실제로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비슷한 일은 굉장히 많았습니다. 양반을 사고 팔고 하는 일들이 조선 후기에 있었고 이러한 풍속 속에 어떤 당시에 어떤 모습이 박지원에 의해 비판되고 또 풍자되는지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소설의 성격은 풍자가 들어갔으니까 당연히 풍자적, 그리고 고발적, 비판적. 자, 무엇을 고발하고 비판을 하는지 잠시 후에 선생님과 한번 살펴보기로 해요. 그리고 양반 신분을 서로 사고 파는 매매하는 것에 대한 것을 가지고 이 소설을 썼고요. 중심 소재가 그 신분 매매가 되겠고요. 주제는 양반들의 공허한 관념, 현실에 도움이 되지 않는 그 이론만 중요시하는 그런 생각, 그리고 실생활의 무능한 모습, 그리고 그 특권의식 이런 것에 대한 비판을 이 양반전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통해 박지원이 하고 있습니다. 이 양반전의 특징은 조선 후기의 사회상을 잘 반영하고 있습니다. 조선 전기와 후기의 모습이 또 어떻게 달라지는지 여러분들이 역사 시간에 배웠을 텐데 이 양반전은 조선 후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양반들의 몰락하는 모습,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선적인 생활을 하는 모습을 이 소설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구성을 보면 처음, 중간, 끝 우리가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보면 처음 부분은 강원도 정선의 한 양반이 몹시 가난해서 환곡을 갚지 못하고 군수가 이를 딱하게 여겼다 하는 내용이 나와요. 환곡은 그 빌려서 먹는 곡식이에요. 중간 부분은 마을의 부자가 이 소식을 듣고 그 양반의 환곡을 대신 갚아주겠다. 그 대가로 그 양반의 신분을 나에게 줘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신분을 사고 그 사실을 안 군수는 어떻게 신분을 사고 파느냐 하고 혼을 내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증서를 만들어 주겠다 하고 법률적인 그 증명을 해주겠다고 합니다. 끝부분은 증서를 본 부자는 양반의 삶이 도둑의 삶과 다르지 않다고 하면서 양반이 되는 것을 포기하였다 하는 내용인데 과연 그 증서의 내용이 어떤 것이었을까? 우리 궁금하죠? 한번 우리 살펴보겠습니다. 자, 본문 들어가겠습니다. 양반전. 양반이란 사족들을 높여서 부르는 말이다. 자, 사족이라는 것은 뭐냐면 여기 교과서에도 나오지만 선비, 글 읽는 선비, 그리고 무술을 하는 무인의 집안, 즉 양반이라는 것은
문반, 무반을 합해서 양반이라고 해요. 조선시대는 양천제가 있어서 양인과 천민이 있었죠. 자, 계속 보겠습니다. 강원도 정선군에 한 양반이 살고 있었다. 배경은 강원도 정선으로 나오네요. 강원도 지금도 가면 정선이라는 곳이 있죠. 이 양반은 어질고 글 읽기를 좋아하여 군수가 새로 부임하면 을의 몸소 그 집을 찾아가서 인사를 드렸다. 이 주인공 양반이라는 이 사람은 성격이 어질어요. 어질다는 것은 착하다는 것이죠. 그래도 착할 뿐만 아니라 공부를 좋아했어요. 날마다 글을 읽었어요. 글 읽고 공부하고. 당시에 추구하던 그 양반의 모습이 바로 이런 거였죠. 이 덕망은 높았나 봐요. 공부를 또 열심히 하고 하니까 마을의 군수가 새로 부임을 하면 그 마을을 다스리는 관리겠죠. 관리가 새로 오면 을에 몸소 그 집을 찾아와서 인사를 드렸다. 이 책 읽는 양반에게 이번에 새로 부임한 누구입니다 하고 인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양반은 집이 가난하여 해마다 관아의 곡식을 타다 먹은 것이 쌓여서 천석에 이르렀다. 다 좋은데 공부하는 것도 좋은데 집이 가난했어요. 경제 생활을 안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양반의 특권을 이용을 해서 그 관청에 곡식을 타다 먹었다. 지금으로 말하면 대출을 받아서 근근히 살아갔다. 이런 정도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곡식을 타다가 이제 자기가 생산 활동은 하지 않고 먹고는 살아야 되고 하니까 관청의 곡식을 빌려서 먹었는데 얼마나 그 양이 많았는지 천석에 이르렀어요. 쌀은 그 세는 단위죠. 한 석, 두 석. 강원도 감사가 그 고을을 순시하다가 정선에 들러 관곡 장부를 조사하고 크게 노하였다. 자, 정선에 군수가 있고 그 정선이 속한 강원도라는 더 큰 그 지명이죠. 강원도 전체를 다스리는 감사가 그 강원도의 여러 군 중에 하나인 정선에 들러서 고을을 순시하다가 관곡 장부, 그 관청의 곡식 장부를 조사를 했는데 어떤 사람이 계속 빌려서 갖다 먹기만 하고 갚지를 않은 것을 발견을 한 것이죠. 어떤 놈의 양반이 이처럼 군량에 쓸 곡식을 축낸단 말이냐. 군량이라는 것은 이 군사들이 먹을 곡식이에요. 비상시에 그 당시에 보면 조선시대에 그 왜구들도 쳐들어오고 또 오랑캐들도 쳐들어오고 이렇게 전쟁이 많았기 때문에 비상시를 대비해서 이렇게 비축을 한 곡식들이었어요. 그런데 그거를 그 양반이 계속 가져다 먹었다는 것이죠. 하고 곧 명해서 그 양반을 잡아 가두게 하였다. 군수는 그동안 이 양반을 많이 봐준 것이었죠. 군수는 그 양반이 가난해서 갚을 힘이 없는 것을 딱하게 여기고 차마 가두지 못하였지만 무슨 도리가 없었다. 자기보다 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명을 내리니까 거기에 이제 따라야 했던 것이죠. 자, 이 양반 역시 밤낮 울기만 한 채 해결 방법을 찾지 못하였다. 자, 이 모습을 보십시오. 한 가정의 가장인데 언젠가는 갚아야 될 것인데 이 갚을 생각을 안 하고 늘 책만 읽고 있었는데 마침내 올 것이 온 것이죠. 갚으라고 하는 그 날이 왔어요. 그런데 이 무능한 이 양반은 도저히 그것을 타다 먹은 곡식을 갚을 방법이 없었던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리저리 다니면서 해결 방법을 찾아야 할 텐데 울고만 있어요. 좀 한심한 모습이죠. 그 부인이 역정을 냈다. 이 모습을 옆에서 보던 그 부인은 이제 화가 났습니다. 당신은 평생 글 읽기만 좋아하더니 관곡을 갚는 데는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군요. 쯧쯧 양반이란 것이 한 푼어치도 안 되는 것이구려. 자, 현실의 문제를 당장 기본적인 생활을 할 만한 그런 현실 문제를 해결은 못하고
그 날마다 책을 읽는 것은 좋은데 자기 그 가족을 부양을 먼저 해야 될 텐데 가족 부양은 신경을 안 썼던 이 양반의 모습이죠. 굉장히 무능하고 또 당연히 그 부인은 이것을 보니까 화가 나겠죠. 그 마을에 사는 자, 여기까지는 이제부터는 여기서부터가 중간에 해당됩니다. 그 마을에 사는 한 부자가 가족들과 의논하기를 양반은 아무리 가난해도 늘 귀하게 대접받고 나는 아무리 부자라도 항상 천하지 않느냐? 말도 못하고 양반만 보면 굽신굽신 두려워해야 하고 엉금엉금 기어가서 코를 땅에 대고 무릎으로 기는 등 우리는 늘 이런 수모를 받는단 말이다. 자, 여기서 말하는 우리란 누군가요? 우리. 평민들을 말하겠죠. 양반 이외의 평민들. 지난 시간에 우리 조선의 그 양반이라는 동영상에서 그 양반이라는 것은 그 신분으로서 이 굉장히 특권이 많았다. 이런 것들을 우리 지난 시간에 영상에서 볼 수가 있었죠. 자, 양반이 지나가면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엎드리고 이렇게 하는 모습 있었죠. 이제 동네 한 양반이 가난해서 타먹은 관곡을 갚지 못하고 아주 난처한 판이니 그 형편이 도저히 양반을 지키지 못할 것이다. 내가 장차 그의 양반을 사서 가져보겠다. 그래서 이제 그 동네에 있던 한 부자가 돈은 많았는데 신분이 양반이 아닌 신분이었기 때문에 차별을 받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그 자기의 그 재력으로 신분 상승을 할 기회를 이제 가지려고 한 것이죠. 그 당시에 이 소설에 이런 그 모습이 나온 것을 보면 조선 후기 그 당시에는 이렇게 신분제가 무너져서 돈으로 양반을 주고 팔고 하는 모습이 이렇게 드문 풍경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부자는 곧 양반을 찾아가 자기가 대신 관곡을 갚아주겠다고 청하였다. 양반은 크게 기뻐하며 승낙하였다. 그래서 부자는 즉시 곡식을 관가에 실어가서 양반의 환자를 갚았다. 자, 여기서 환자라는 것은 이 병원의 환자가 아니죠. 이 조선시대에 곡식을 저장했다가 백성들에게 봄에 꾸고 가을에 이자를 붙여 거두던 일, 그리고 그 곡식을 환자라고 합니다. 군수는 양반이 관곡을 모두 갚은 것을 놀랍게 생각하였다. 군수가 몸소 찾아가서 양반을 위로하고 또 관곡을 갚게 된 사정을 물어보려고 하였다. 왜냐하면 그 군수도 이 양반을 오래 지켜봤기 때문에 그럴 능력이 없이 가난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 많은 그 곡식을 갚았으니 이상하게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뜻밖의 양반이 번거지를 쓰고, 자, 그 번거지란 것은 여기 교과서 그림에 나오죠. 이렇게 짧은 그 밀집으로 된 당시의 모자. 이런 건 양반이 쓴 것이 아니었죠. 양반은 말총으로 만든 검은 갓 이런 것을 썼었죠. 여러분들 사극에서 봤듯이. 이건 양반이 이제 부자에게 신분을 팔았기 때문에 더 이상 양반이 아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양반의 모습을 하지 않고 그 일반 백성의 모습으로 그 신분에 따라 이렇게 입는 옷도 달라졌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번거지 주로 병졸이나 하인이 쓰던 이런 짧은 모자를 말합니다. 잠방이는 바지인데 요 바지를 말하는데 잠방이 가랑이가 무릎까지 내려오도록 짧게 만든 헛바지, 일하기 좋으라고 짧은 그런 바지를 입었던 것이죠. 뜻밖의 양반이 번거지를 쓰고 또 짧은 잠방이를 입고 길에 엎드려 소인이라고 자칭하며 감히 쳐다보지도 못하고 있지 않는가. 자, 소인이라는 말은
신분이 높은 사람, 즉 하인이 주인에게 자기를 가리킬 때 쓰던 말이에요. 홍길동전에서도 보면 길동이가 아버지 앞에서는 소인이라고 하죠. 소자라고 안 하고, 아들이면 소자라고 하는데 하인의 신분과 같았기 때문에 소인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이 양반도 역시 신분이 달라졌기 때문에 이제 군수에게 엎드려서 소인이라고 하죠. 군수가 깜짝 놀라 내려가서 부축하고 말하였다. 귀하는 어찌 이다지 스스로 낮추어 욕되게 하시는가요? 군수는 어제까지도 이 갓을 쓰고 도포를 입고 선비가 이 글 읽는 모습을 보다가 이렇게 달라진 모습을 보니 깜짝 놀랐겠죠. 양반은 더욱 황공해서 머리를 땅에 조아리고 엎드려 아뢰었다. 자, 머리를 땅에 조아리고 평민이 하는 일을 이제 그대로 하고 있죠. 양반의 아주 그 초라한 모습입니다. 황송하오이다. 소인이 감히 욕됨을 자청하는 것이 아니오라. 이미 제 양반을 팔아서 관곡을 갚았지요. 그러니까 신분을 매매한 거예요. 동네에 부자 사람이 양반이 옵니다. 소인이 이제 다시 어떻게 전에 양반을 사칭해서 양반 행세를 하겠습니까? 이제부터 저는 신분이 미천해졌습니다. 이렇게 이제 사실대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군수는 감탄을 해서 말하였습니다. 뭐라고 말을 했느냐? 군자로구나 부자여, 양반이로구나 부자여. 자, 부자를 칭송을 합니다. 자, 왜 부자를 칭송할까요? 부자면서도 재물에 인색함이 없으니 의로운 일이요. 또 남의 어려움을 도와주니 어진 일이요. 비천한 것을 싫어하고 귀한 것을 아끼니 지혜로운 일이다. 이 군수의 생각을 여러분도 한번 잘 보세요. 그 당시 양반들의 사고방식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 부자를 높여주는데 뭐라고 높여주느냐? 이 돈을 가지고 좋은 일에 썼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재물에 인색함이 없다. 남 도와주고 이 양반을 도와줬으니까 이거는 아주 어진 일, 착한 일이다. 그리고 비천한 것, 이 부자의 그 낮은 그 신분 이것을 싫어하고 이제 더 높이 올라가려는 마음, 귀한 것을 아끼니 여기서 귀한 것이라는 것은 양반의 그 신분을 말한 거죠. 이 양반 신분을 이제 평소에 탐을 냈다. 혹은 좋은 말로 하면 이렇게 선망을 했다. 그러니까 이것은 지혜로운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군수의 이 말에는 어떤 뜻이 담겨 있냐면 양반이 되는 것이 좋은 것이다. 그리고 양반이라는 것은 또 귀한 것이다. 말하자면 뭐 이런 이야기죠. 이야말로 진짜 양반이로구나. 그러면서 이 양반의 신분을 산 부자가 진짜 양반이다. 이렇게 엉뚱하게 또 칭찬을 합니다. 조금 이해가 안 되죠. 그러나 그 당시에는 이런 일들이 흔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그러나 사사로이 팔고 사더라도 증서를 해두지 않으면 소송의 꼬투리가 될 수 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단서를 답니다. 군수가 뭐라고 하면 이 매매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내가 보증을 서주겠다. 그리고 이 증서를 씀으로 인해서 이 매매가 완전히 이제 계약이 성립이 되도록 보증을 해주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내가 너와 약속을 해서 고을 사람들을 증인을 삼고 증서를 만들 것이니 양반 매매 증서죠. 마땅히 거기에 서명할 것이다. 그리고 군수는 돌아가서 고을 안에 양반 및 농사꾼, 공장, 장사치까지 모두 불러 관아에 모았다. 부자는 오른편 높직한 자리에 서고 양반은 공형의 아래에 섰다. 자, 그래서 증인으로 산농공상 각계각층의 사람들을 불러 모아요. 농사꾼, 그 공장이라는 것은
그 지금의 그 뭐 물건 만들어내는 공장이 아니라 이 장인들을 말해요. 물건을 만드는 사람들, 그리고 장사치, 상인, 장사하는 사람들. 그래서 부자는 오른편 높직한 자리에 서고, 이제 양반이 됐으니까 자리도 달라진 것이죠. 그리고 이제 양반 신분을 팔아버린 그 원래 양반은 공형의 아래에 섰다. 공형이라는 것은 이방들, 그런 사람들의 아래쪽에 선 것이죠. 서는 위치도 달라진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증서를 만들었다. 자, 증서를 만들었습니다. 여기까지 보면 이 조선 후기의 사회 모습이 우리가 추측이 됩니다. 첫 번째는 평민들이 돈이 있으면 얼마든지 양반이라는 신분을 살 수 있었다는 거. 그래서 부유해진 또 평민층이 등장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평민들이 돈을 이제 열심히 일하면 모을 수는 있었다 하는 것. 그리고 양반이 또 신분을 팔아 그 곡식, 뭐 대출한 곡식을 갚았다 하는 것을 보면 이 양반 중에서도 경제적으로 몰락하는 무능한 양반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고, 또 군수가 양반 매매 증서를 만들어주려 했다는 것을 보면 이 돈으로 신분을 사고 파는 것이 그 당시에는 합법적인 일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신분제가 점차 붕괴되고 있다. 어제 여러분들 봤던 동영상에 보면 조선 전기에는 양반의 수가 전체 인구의 7%였다면 후기로 가면 이렇게 사고 팔면서 70%가 양반의 신분을 사게 됩니다. 자, 그래서 증서를 만들었는데 이 증서의 내용을 한번 볼까요? 자, 그러면 여기 이 부분은 전문 성우의 목소리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증서의 주된 내용은 무엇인지 자, 한번 들어봅시다. 건륜 10년 9월 모일에 이 문서를 만드노라. 위 증서는 양반을 팔아서 관곡을 갚은 것으로 그 값은 1000석이다. 오직 양반은 여러 가지로 일컬어지나니 글을 읽으면 가리켜 선비라 하고 정치에 나아가면 대부가 되고 덕이 있으면 군자이다. 무관은 서쪽에 늘어서고 문관은 동쪽에 늘어서는데 이것이 양반이니 너 좋을 대로 따를 것이다. 야비한 일을 끊고 옛 일을 본받고 뜻을 고상하게 할 것이며 늘 새벽 5시만 되면 일어나 촛불에 불을 댕겨 등잔을 켜고 눈은 가만히 코끝을 보고 발꿈치를 궁둥이에 모으고 앉아 동네 바퀴를 얼음 위에 박 밀듯 웬다. 배고픔을 참고 추위를 견뎌 살림의 구차한 형편을 남에게 말하지 아니하되 이를 마주치고 뒤통수를 두드리며 잔기침으로 입맛을 다진다. 소매자락으로 모자를 쓸어서 먼지를 털어 물결무늬가 생겨나게 하고 세수할 때 주먹을 비비지 말고 양치질에서 입내를 내지 말고 소리를 길게 뽑아서 종을 부르며 걸음을 느릿느릿 옮겨 신발을 땅에 끈다. 그리고 고문진보, 당시 품휘를 깨알같이 베껴쓰되 한 줄에 백자를 쓰며 돈을 만지지 말고 쌀값을 묻지 말고 더워도 버선을 벗지 말고 밥을 먹을 때 맨 상투로 밥상에 앉지 말고 국을 먼저 훌쩍훌쩍 떠먹지 말고 물을 후루루 마시지 말고 젓가락으로 방아를 찢지 말고 생파를 먹지 말고 막걸리를 들이켠 다음 수염을 쭉 빨지 말고 담배를 피울 때 볼에 우물이 파이게 하지 말고 화난다고 아내를 두들기지 말고 성내서 그릇을 내던지지 말고 아이들에게 주먹질을 하지 말고 종놈을 야단쳐 죽이지 말고 소와 말을 꾸짖되 그 판 주인까지 욕하지 말고
추워도 화로에 불을 쬐지 말고, 말할 때 이 사이로 침을 흘리지 말고, 소 잡는 일을 하지 말고, 돈을 가지고 노름을 하지 말 것이다. 이와 같은 모든 품행이 양반의 어긋남이 있으면 이 증서를 가지고 관청에 나와 옳고 그름을 가릴 것이다. 성주 정선 군수화합 좌수별감 증서. 자, 이 내용을 잘 들어보니까 여러분 어때요? 좀 어려운 말도 있고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도 있죠? 그 부분은 이 양반 증서에 대한 설명은 다음 시간에 마저 이어서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 것으로 오늘 국어 수업은 마치고 다음 시간에 이 양반 증서에 대한 조금 더 자세한 설명 이어가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았습니다.